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분쟁 이유를 들여다보려면 우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최초의 히브리인은 현재 이스라엘 영토가 있는 지역, 당시에는 가나안이라고 부르던 지역 일대에 살던 다양한 종족 중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있던 소수 종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들은 야훼를 유일신으로 믿는 일신교를 바탕으로 가나안 땅 내 일부분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이 종족은 대기근을 피해 가나안 지역에서 애굽으로 들어온 것인지 또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의해 끌려온 것인지 애굽의 노예에 팔려갔다가 고위직에 오른 요셉을 따라 종족들이 정착하게 된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이 민족의 역사는 애굽에서 민족적인 형태와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추게 됩니다. 당시 애굽에 살면서 지배계층의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데 박해와 멸시의 이유는 종교적 신념이 다른 거대 이민족 집단이 지배민족과 구별된 정체성을 갖고 인구가 팽창하면서 지배계층의 큰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성서의 출애굽기처럼 이 히브리인들은 핍박을 피해 애굽에서 탈출하여 모세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민족 대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동할 때 이미 히브리인들에게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 민족 내에는 크게 12가문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가나안 땅엔 이미 다른 종족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들 민족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지역에 지파별로 나뉘어 정착하게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 일부 역사학자와 고고학자의 주장 중에는 애초에 출애굽은 없었으며 가나안 중앙 산악지대의 촌락 유적을 살펴보았을 때 가나안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던 부족 중에 외부적 요인 없이 자연스럽게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고 할례를 시행하는 문화를 갖는 부족이 생기고 이들이 점차 커지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단군 조선의 실체와 수도를 놓고 여러 추측이 있듯이 학계와 학설에 따라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되어 알려진 것은 기원전 12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이집트 제19왕조 제4대 파라오 메르넵타의 비문입니다. 비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온갖 악이 행행하던 가나안은 약탈되었다. 이스라엘은 황폐해졌고 그 씨가 말랐다. 그리고 기원전 10세기 고대 이집트 제22왕조 셰션쿠 1세 때에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보물과 온갖 왕궁의 보물을 약탈했다는 기록이 있죠. 적어도 이 시대에 훨씬 전부터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고 주변 강대국에 의해 학살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론 대항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에는 그리스 지역에서 이주해온 곳으로 추정되는 블레셋 사람들도 해안 지방 쪽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달리 돼지고기를 먹고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숭배되던 토착신 다곤신을 받아들여 섬기는 민족이었죠. 이 민족과의 충돌은 성서에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 다윗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야기로 등장하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됩니다. 훗날 로마 제국은 이 지역에서의 유대인 반란에 분노하여 이곳 속주 이름을 유다이아에서 팔레스타나로 바꾸면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 블레셋인이 바로 현재의 팔레스타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이때 이후로 이 지역은 여러 지배민족을 거치면서 인도 유럽인 계통인 블레셋 민족은 완전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든요.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오히려 세먹의 히브리인과 인종적으로 유사합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사람이란 기원전 블레셋인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팔레스타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을 포함한 여러 민족의 견제를 이겨내고 히브리인의 왕국이자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사울에 의해 기원전 11세기경 건국되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성기도 잠시 이스라엘 왕국을 구성하던 12지파는 분열하여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맙니다. 기원전 10세기경 10개 지파가 이탈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이 생기고 남부에는 2개 지파가 남아 유다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유민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마리아인이 살육되고 아시리아에 의해 메소포타미아 동부 쪽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현지에 동화되어 버렸고 북이스라엘 구역에 일부 남아있던 유민들조차 그대로 잊혀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지만 몇백 명에 불과할 정도로 종족 자체가 와해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멸망 시 상당수 사마리아인들이 남유다에도 이주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인들은 자연스럽게 남유다에 동화 흡수됩니다. 그러다가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신바빌로니아에게 패망하고 민족이 집단으로 끌려가는 바빌론 유수를 겪게 됩니다. 이 바빌론 유수 때에 이스라엘 민족 유민을 유다 왕국에서 끌려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에 정복당하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유다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바빌론 유수기 동안 고난과 고통을 받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복귀 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오늘날 그들이 믿는 유대교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게 됩니다. 이전부터 10개 지파와 이민족이 융합되어 가나안 토속신앙이 공존하고 족속 간 알력 다툼뿐만 아니라 이민족 세력과의 충돌이 많았던 사마리아인들은 점령 국가의 문화와 종교를 적극 수용했던 데 반하여 애초에 2개 지파에서 시작한 유다 왕국의 유민들은 야훼 유일신 종교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이방 종교와 혼합, 성서의 다른 이해, 혼혈 등이 발생하던 사마리아인들을 이도교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복귀도 잠시 다시 시련은 찾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 대제에게 멸망당하고 마케도니아 개성국 중 하나로 이 지역을 지배하던 셀레우코스 제국은 사마리아인과 함께 유대인을 종교 및 문화적으로 탄압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게 되는데 셀레우코스 제국의 수용적이던 사마리아인과 달리 유대인은 로마 공화국과 파르티아 왕국의 대결 속에 셀레우코스 제국이 약해진 틈을 타 반란을 일으켜 기원전 142년경에 하시모니아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의 하시모니아 왕조는 그 유역의 사마리아와 모압, 암몬, 에돔 등을 복속하여 강제동화 정책을 펴면서 짧은 통치기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지역 일대는 대부분 유대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의 나라 하시모니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원전 63년 로마 공화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정복되어 1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학살당하고 로마에 편입되어 속주 또는 분봉 왕령이 되는데 이렇게 로마의 탄압에 저항하면서 시작된 제1차 유다 로마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서기 135년에는 반로마 봉기인 바르코크바난을 진압한 로마는 유대인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수십만의 유대인을 철저히 학살하고 살미터를 파괴한 뒤 예루살렘에서 추방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유대인들은 독립국가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2000년간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중심지가 될 수 없었고 로마와 유럽 일대에 뿔뿔이 흩어져 유대인의 집단거주지인 게토를 설치하고 퍼져 살게 된 계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로마의 지배 시기에 기독교의 개종요교와 탄압, 학살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잔존 사마리아인들도 진압을 당해 수많은 사마리아인이 죽게 되고 대부분 노예가 되거나 추방당합니다. 그러다 636년 동로마 제국이 초기 무슬림 정복전쟁으로 아랍 무슬림 군대의 이 지역을 잃게 되면서 1차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에 의해 잠시 세워진 영향력 없던 예루살렘 왕국 시기 외에는 셀주크 트르크, 오스만 제국을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1000년 넘게 이슬람 세력권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완전히 아랍인의 땅이 되어 그나마 남아있던 상당수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도 아랍 무슬림에 동화되어 아랍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편 바빌로니아, 셀레우코스, 로마 등의 탄압에 피해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천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서구는 이미 로마 시대 이후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추악한 이도교일 뿐만 아니라 중세 기독교인들이 죄악시하던 금융과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고리대금업, 상업 등을 하고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토지 소유가 금지되었기에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한 것뿐이지만 이때부터 서구에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슬람화된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을 수복하겠다고 시작된 십자군 전쟁 시절 프랑스 독일 증지에서는 유대인을 무슬림과 같은 적으로 인식하면서 먼저긴 무슬림이 아닌 가까운 곳의 이교도부터 처치해야 한다면서 수천 명의 유대인을 살육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슬람 세력에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탄압이나 차별이 덜하였습니다. 일례로 로마 제국 시기에 이베리아 반도에 넘어갔던 유대인들은 당시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던 이슬람 왕조인 우마이야 칼리파조의 통치 아래 유대인에게 배타적인 기독교 세력과 달리 유화적이던 이슬람 왕조에 협조적으로 일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국권회복 운동으로 무슬림 세력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축출되는데 이때 수많은 유대인도 함께 처형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서 완전히 축출되어 핍박을 피해 독일, 폴란드 지역 등 동유럽 쪽으로 점점 진출하였는데 그나마 15세기경부터는 폴란드에서 가장 너그럽게 받아들여져 이때부터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폴란드 지방 일대에 살게 되었고 18세기 개몽시대를 거치며 독일에도 많은 인구가 거주하게 됩니다. 이 무렵부터 1000년이 넘게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방랑세월을 하던 유대인들은 유럽의 여전한 반유대주의 정서에 대응하여 유대인만의 나라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시오니즘 민족주의가 대두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피하고 피해서 정착한 독일, 폴란드, 러시아 땅 일대는 1차 세계대전 이후 파시즘이 대두되고 반유대주의 나치 정권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로 전 유럽 800만 명의 유대인 중에 600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 남아있던 유대인은 다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피해 미국, 영국, 러시아, 심지어 중국 등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현재 미국에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게 되는 거죠. 한편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인 영국은 오스만 제국에서 빼앗은 팔레스티나 지역을 식민지로 갖고 있었는데 이 무렵 오스만 제국의 과도한 세금 등을 피해 있던 유대인과 아랍인이 대거 유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국은 아랍인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면 팔레스티나 지역에 아랍국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유대인 국가를 지지한다고 이중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 이중 약속이 결국 갈등을 유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유입된 유대인과 아랍인은 서로 테러를 일삼고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부터 팔레스티나 연안의 아랍인들은 스스로를 팔레스타인인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죠. 팔레스타인 사람의 상당수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구구대에 애초에 살고 있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20세기 이 지역에 밀려 들어온 이주민들이었습니다. 다른 아랍 국가와 달리 팔레스티나 지역과 레바논의 높은 인구 밀도만 봐도 알 수 있죠. 실제로 1923년 영국의 유임 통치가 시작되기 전 460만 정도였던 이슬람 인구가 1948년경에는 한 세대 만에 140만 명이 넘게 됩니다. 아마도 1917년 유대인 민족의 국가 설립에 대하여 영국의 지지를 표명한 벨포어 선언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를 용납할 수 없는 노릇이었겠죠. 그리고 영국이 약속한 아랍국을 믿고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 통치 시기만 해도 팔레스타인인으로서의 별도의 민족 정체성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기독교, 무슬림, 유대인들은 종교적, 부족적, 지역적 경계에 따라 무리를 이루어 사방에 흩어져 살았지만 영국의 유임 통치 기간 토지와 정치적 문제로 공동체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주변 아랍 국가 공유하는 문화적, 언어적, 역사적 유대와는 별개로 팔레스티나 지역의 무슬림 간의 문화, 음악, 정치 집단을 공유하고 적이 된 유대인과 충돌하면서 현대적 의미로의 팔레스타인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서로 민병대를 조직하고 테러를 하던 사이에 식민 통치하던 영국군이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철군한 다음 날인 1948년 5월 유대인은 이스라엘 공화국을 선포하고 동시에 아랍은 이스라엘 공화국을 상대로 제1차부터 4차에 걸친 중동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서로 이를 갈고 있는 상태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관계는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대인은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같이 나라 이름 서름과 핍박, 학살을 2000년 넘게 가까이 겪으면서 반드시 자기만의 고유한 영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내리 깊숙이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 집권 세력의 집착은 매우 강합니다. 그들에게 서기 1세기경 하수모니아 왕국 이후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차지하게 된 국토는 유대인의 역사가 서린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을 다른 집단과 공유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곳은 1000년이 넘게 무슬림의 땅이고 아랍 세계의 땅입니다. 뜬금없이 들어온 유대교도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꼴을 눈을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유대인이 자기만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밀려 들어오기 전까진 비록 외세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주변의 아랍국도 절대 중동에 유대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반길 리 없고 같은 시아파 이슬람인 이란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뒤에서 지원하며 대결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종교전쟁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유대인도 팔레스타인 사람도 극히 일부 부류 빼고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2000년 가까이 오랜 유령 생활로 혼종을 고치다 보니 단일 민족으로서의 유전적인 고유한 특징은 희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백인, 아랍인, 흑인 등 다양하며 그들이 유대인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보통 세 가지 경우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 유대교를 믿지 않지만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타인도 유대인으로 취급하는 경우, 유대교를 믿지 않지만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경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는 통계상으로 유대교가 70%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원리주의적인 유대교인을 제외하고 60% 이상을 세속인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자치구 내에도 오직 무슬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 아랍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테두리를 같이 공유하는 이스라엘인, 팔레스타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분쟁을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도 복합적으로 섞였겠지만 너는 무슬림, 너는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은 생존할 터전을 놓고 싸우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더 치열합니다. 내가 살 땅을 달라는 겁니다. 자기의 종교를 차별이나 핍박 없이 믿을 수 있는 국가, 자기들의 주도하에 살 수 있는 보다 넓은 땅이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과 서구의 대중들이 종교적 시선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분쟁을 대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미국과 유대인의 빛이 있는 독일을 위시한 유럽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고 시아파 맹주 이란은 시아파인 팔레스타인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아랍국의 민중들은 아랍인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거리를 뛰쳐나와 시위 중입니다. 아마 이 전쟁은 멈춰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뚜렷하고 불변하는 국경을 확실히 획정하고 그 땅을 더 이상 넘보지 않을 때 해결되겠지만 이스라엘은 과거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땅을 고스란히 갖고 싶은 생각에 서한지구의 유대인 정착존을 확대하고 가자지구의 울타리를 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가두어 수도 전기까지 통제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은 통제받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아랍의 땅, 팔레스타인 사람을 위한 땅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아랍의 지지 가운데서도 상황은 악화일로였는데 최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 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니 팔레스타인인들은 홀로 백척간두에 선 느낌이었을 겁니다.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인간의 욕심은 조금은 내려놓고 실존하는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텐데 과연 될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